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카와이 레너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새해 들어서 아주 반가운 두 슈퍼스타가 돌아왔죠. 바로 카와이 레너드 그리고 자이언 윌리엄슨인데요. 자, 레너드는 복귀하고 두 번째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 자이언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6게임 출전하고 그 다음에 2달 동안 빠졌고 그리고 복귀전을 치른 반면에 레너드는 거의 반년 만에 출전을 하게 된 거죠. 올 시즌 첫 출전을 치러냈고 그리고 두 번째 경기까지 소화했습니다. 자, 레너드의 복귀 경기 그리고 움직임 또 레너드의 인터뷰 한번 만나보시죠. 자, 카와이 레너드가 현재 클리퍼스 홈구장에서 훈련을 하는 장면인데요. 살을 좀 뺐습니다. 전체적으로 근육량도 좀 많이 줄였죠. 네, 굉장히 많이 슬림해졌습니다. 그동안 카와이 레너드가 샌안토니오 스퍼스 시절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몸집을 불렸습니다. 랩터스 시절 때보다도 프레임이 많이 두꺼워졌는데 이번에 무릎에 염증을 치료하면서 감량도 많이 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움직임 자체가 아주 날래졌고, 자, 레너드 특유의 이런 점퍼까지. 보통 이럴 때 일부 선수들은 뭐 이어폰도 끼고 하는데 레너드는 지금 아주 훈련에 집중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딱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도 체중 감량이 많이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비에서의 움직임이나 전체적으로 몸놀림 자체가 하체 부상 때문에 6개월을 빠진 선수치고는 제법 괜찮아 보였었습니다. 클리퍼스, 자, 지난 두 경기에서 모두 레너드를 주전으로 내보냈고요. 스타팅 5도 똑같았습니다. 제임스 하든, 크리스턴, 노만 파웰, 그리고 카와이 레너드, 이비차 주바츠. 이렇게 되면 레너드가 4번으로 뛰게 되는 셈이죠. 노만 파웰은 워낙 이번 시즌에 브레이크아웃, 엄청난 공격력을 선보이고 있고, 제임스 하든은 뭐 부동의 주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 크리스턴은 파웰과 제임스 하든에게 부족한 수비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비차 주바츠는 정통 빅맨, 그리고 4번 포지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 데릭 존스 주니어를 대신해서 카와이 레너드가 주전으로 뛰었죠. 자, 레너드의 움직임을 한번 볼까요? 자, 공 잡자마자 한번 흔들고 나서 곧바로 캐치앤 3점이고요. 자, 그리고 바깥으로 빼주면서 이게 노만 파웰의 드리블 돌파로 이어지니까 이 어시스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캐치앤샷 석점. 자, 더블팀 빠진 공을 받자마자 또 레너드가 캐치앤샷. 자, 이번에도 레너드가 탑에서 본인이 공을 쥐고 플레이하기보다는, 그쵸, 지금은 제임스 하든에게 플레이메이킹을 맡기는 모습인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줌 액션이죠. 스크린 하나 받고 스크린 2개 받고 이렇게 올라오는 뭐 시카고 액션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하프라인 근처에서 로고 근처에서 패스를 뿌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스크리너인 주바치의 스크린을 받고 그리고 공을 잡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몸을 뒤집어 플립 스크린, 그 다음에 발해장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지금 스크린을 세워주니까 왼쪽으로 가고 여기에서 이제 스네이크 드리블, 그쵸? 수비수를 뒤에 두고 이렇게 가다가 본인이 직접 마무리를 하는 장면입니다. 오프 밸런스로 던졌지만 득점을 했고요. 자, 두 번째 경기인데 레너드, 자, 렉스로 드리블 이후에 숏점퍼, 림을 외면했지만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경쾌하죠. 그 다음에 지금은 페이크 핸드오프인데, 자, 이런 장면 보시면 아직까지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걸 알 수 있죠. 볼게요. 자, 여기서 어라운드 하는 크리스턴에게 공을 주는 척 하다가 그대로 들어가죠. 그런데 자, 이런 페이크 드리블 핸드오프 같은 경우에는 어라운드 하는 선수와 거리가 이렇게 멀면 크게 효과가 없어요. 좀 더 가까이 왔을 때 속이는 거죠. 왜냐하면 가까이 오게 되면 핸드오프로 볼을 건네주는 게 10중 8구일 테니까 셔플 패스를 주거나. 그런데 일단 거리가 멀었어요. 그쵸? 그리고 치고 들어가는데 줄리어스 랜들, 그 다음에 루디 고베가 들어오다 보니까 터프샷이죠. 이런 샷은 뭐 압둘자바입니까? 네, 굉장한 터프샷이다. 핸드오프의 거리가 잘못됐고 그 다음에 루디 고베어가 오니까 여기서는 좋은 판단이 랩어라운드 패스를 해도 얘한테 걸리겠죠. 디빈첸조에게 너무 깊게 지금 오버 드리블을 들어간 거죠. 이런 것들은 레너드가 아직까지는 경기 감각이 완벽하게 돌아오진 않았다. 거의 뭐 백차였고요. 자, 이런 패스는 상당히 좋았죠. 네, 크리스턴에게 멋진 패스. 자, 그리고 사이드 피켓놀 이후에 스텝백 석점. 자, 이번에는 디빈첸조가 본인보다 키가 작으니까 뭐 자유자재로 슛을 던지는데 이것도 사실 밸런스가 썩 맞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캐치앤샷 던지는 척, 그리고 패스, 주바치에게 어시스트로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제임스 하든의 슛을 지금은 트레일러로 따라가서 득점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깊은 패스 받고 레너드가 석점 짧았습니다. 포물선이 낮기 때문에 슈팅 밸런스가 좋지 않을 때는 레너드가 림 앞쪽을 맞거나
아니면 여기 있죠, 여기를 맞는 경우가 많아요. 좌우가 틀어질 때보다는 거리가 포물선이 작기 때문에 림 앞쪽을 탱 맞거나 뒤쪽을 맞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깔끔하게 성공시켰고요. 자, 그 다음 마이크 콘니를 상대로 지금은 치고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좋은 샷이죠. 왜냐? 더블팀이 못 오니까. 자, 그리고 이번에는 터프샷 8초 남겨놓고 던졌던 다소 무리한 샷이었고요. 자, 첫 경기에서 잘 들어갔던 캐치앤샷이 말을 듣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자, 지금도 완벽하게 본인의 행타임을 가져가지 못하죠. 자, 여기서도 도약하는 거리가 짧았다 보니까 본인의 운동 능력을 10분 발휘 못했고, 그 다음에 점프도 낮았습니다. 자, 저희가 공격하는 장면만 담았었는데 또 수비하는 장면을 그냥 뭐 구두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레너드는 상대의 잔기술 스킬셋에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항상 손이 아니라 발이 따라가는 디펜스를 했는데, 제가 레너드의 복귀 2경기를 지켜본 결과 공격보다는 수비가 문제였어요. 레너드가 수비가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상체를 이용하는 수비가 많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몸이 아직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대 선수의 반응성에.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스틸을 노리거나 혹은 디플렉션을 노리는 그런 좀 도박성 수비가 많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싶지만 레너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클리퍼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규 시즌이 한창이지만 레너드에게는 지금이 어떤 시간이냐, 지금이 프리시즌입니다. 레너드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레너드가 공수 양면에서 보여주는 그런 약간의 녹슨 장면들, 삐걱거리는 장면들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레너드의 지금 통산 기록을 보시면 아직까지 NBA에서 700경기를 못 뛰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득점 딱 20점, 리바운드 6.4개, 어시스트 3개, 그리고 3점 39%, 그 다음에 야투가 거의 50%니까 뛰면은 참 잘하는 선수예요. 자, 그리고 복귀하고 2경기를 펼쳤습니다. 첫 경기에서는 팀이 이겼고, 그리고 12득점, 야투는 36.4%였는데 그래도 플러스 22점의 득실 마진이 있었습니다. 자, 반면 두 번째 경기 미네소타와의 원정 맞대결에서는 일단 4쿼터에 출전하지 못했고요. 똑같이 야투 11개 던졌는데 3개밖에 못 넣었습니다. 8득점, 그 다음에 리바운드 2개, 그리고 코트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17.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죠. 자, 그리고 클리퍼스 이적한 이후로 굉장히 많은 경기를 빠졌습니다. 자, LA 클리퍼스에 이적을 해서 257경기에 출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210경기에 결장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결장을 한 거죠. 자, 플레이오프까지 포함을 한다면 이제 이 정도 수치인데 거의 절반 뛰고 절반 못 나왔잖아요. 출석률이 50%다. 이것 자체가 LA 클리퍼스에겐 참 깝깝한 일이죠. 반대로 지금 레너드가 돌아오기 전까지 클리퍼스가 굉장히 잘 버텼습니다. 5할 승률 이상이고, 그리고 크리스턴의 재발견, 노만 파웰의 스텝업, 주바치 역시도 큰 폭으로 발전했죠. 여기에 레너드가 조금씩 본인의 기량을 찾는다면 클리퍼스도 충분히 우승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터런루라는 아주 훌륭한 명장이 있기 때문에 레너드의 또 이런 복귀 이후에 매치핏을 찾는 과정이 더욱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올 시즌 연봉은 49.2mm입니다. 일단 올 시즌은 절반가량이 날아갈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 시즌 연봉이 무려 50mm고요. 그 다음에 2627 시즌 연봉이 50.3mm예요. 일단은 3년에 맥스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너드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24-25 시즌, 그리고 25-26, 26-27 시즌까지 클리퍼스의 미래를 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레너드가 지금부터 무릎을 잘 관리해서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외국 사이트의 댓글들을 좀 살펴봤어요. 레너드 복귀 2경기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던데, 첫 번째는 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과민 반응하려는 게 아니라 카와이가 본인의 스웩을 되찾기까지, 그러니까 본인의 원래 기량을 되찾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경기가 필요할까,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카와이 레너드 21분 뛰면서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11점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카와이 레너드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 경기만큼은 하프코트 오펜스에서 레너드가 클리퍼스를 망쳤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카와이 레너드에게는 실질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더 많이 뛰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20분 동안 뛰게 하는 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더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을 뛰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카와이 레너드의 무릎은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 끝난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카와이가 돌아온 이후로 줄곧 좋아 보인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복귀 2경기째고요. 그 다음에 카와이 레너드는 지금 6개월 동안 정식 NBA 경기에 나서지를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와이 레너드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이제 막 시즌을 시작한 셈입니다. 이제 막 프리시즌 트레이닝 캠프를 끝낸 느낌, 이제는 뭐 시범 경기를 막 준비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또 서두르는 건 금물이고, 이 카와이 레너드가 2017년 이후로 뭐 줄곧 다쳤었잖아요. 2017년에 발목 부상, 그 다음에 2018년에 대퇴부 부상 9경기밖에 못 뛰었어요. 그 다음에 2019년 착지하면서 무릎이 뒤틀렸죠. 그 다음에 2021년 ACL, 2023년 MCL 전부 다 무릎이죠. 그 다음에 2024년 무릎 염증, 매년 다쳤습니다. 2020년 빼고 다 다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상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선수가 돼버렸는데, 스티븐 A 스미스 굉장한 독설가인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카와이 레너드가 정말 모든 스포츠를 다 통틀어서 역사상 최악의 슈퍼스타다, 나는 이걸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저는 굉장히 또 싫어하는 인물이긴 한데, 선수 때부터 캔드릭 퍼킨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레너드를 은퇴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일단은 카와이 레너드의 답변이 사실 현지에서는 조금 뭐 논란까지는 아닌데, 이 클리퍼스 팬들이 살짝 좀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우리 팀은 여전히 나를 경기로 더 끌어들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내가 20점, 30점을 득점하거나 공격적으로 나서는 거를 또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을 직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카와이 레너드의 무릎 상태에 대해서 또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레너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잘 모르겠다. 그런데 예전에 지난번에는 잠에서 깼을 때 진짜 무릎에 불길이 치솟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런데 뭐 지금은 다행히 계속 움직이고 있다. 다만 모르겠다. 이거는 현재 데이 투 데이 상태다. 매일 무언가 살펴야 되는 그런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무릎 상태 너무 좋고 지금 거의 80%야 90%야 몇 경기만 더 뛰면 완전히 올라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 얼마 전에 너무 아파가지고 불길이 치솟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다행히 움직일 수 있고, 근데 잘 모르겠다, 그냥 데이 투 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클리퍼스 팬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첫 2경기가 사실은 뭐 엄청 오랜만에 복귀이기 때문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오히려 공격보다는 수비에서 드러났던 좀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은 필요하지만 또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캔드릭 퍼킨스는 카와이 레너드가 은퇴해야 된다, 뭐 자기가 선동열 감독도 아니고 본인도 농구 더럽게 못해놓고 레너드는 이 정도면 은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폴 피어스 같은 경우에도 야, 진짜 이 정도면 레너드가 코트를 떠나는 게 맞지 않나? 약간 좀 걱정 어린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곧바로 또 캔드릭 퍼킨스는 태세 전환했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했냐면, 힘든 시기가 있었을 때부터 또 복귀를 한 최근 시점까지 일단 레너드가 돌아왔기 때문에 축하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코트 바깥에서 뛰는 모습을 보니까 기쁘다. 그리고 나는 항상 부상에서 돌아왔을 때 10경기 정도는 지켜보고 평가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 카와이 레너드는 뭐 괜찮을 거다. 단지 팬들은 코트 위에 있는 레너드를 보고 싶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코트를 밟은 레너드의 모습이 오늘은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충분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레너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체 쪽에 부상이 있었잖아요. 대퇴부, 그 다음에 발목, 무릎, 뭐 계속해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터런루 감독도 전혀 서두를 생각이 없습니다. 이 터런루 감독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레너드가 플로어에 있으면 동료들이 훨씬 플레이를 쉽게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레너드가 코트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지만, 매 경기 레너드가 점진적으로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울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수를 혹사시키는 감독이라면 이런 인터뷰를 해도 믿진 않겠지만, 터런루 감독은 본인도 NBA 선수 출신이고 코비 브라이언트, 마이클 조던,
그 다음에 트레이시 맥그레디, 진짜 자존심 센 슈퍼스타들과 다 뛰어봤잖아요. 어떻게 슈퍼스타들을 다뤄야 되고 대해야 되는지를 아는 인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레너드를 본인의 욕심 채우고자 갑자기 막 30분 내보내고 그리고 출전 시간 제한이 있었는데 그거 풀고 4쿼터에 오래 뛰게 하진 않을 겁니다. 그만큼 터널루 감독은 매니징을 굉장히 잘하는 인물이고, 그 다음에 레너드가 비록 경기 끝나고 나서 내 무릎 상태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경기를 못 뛰고 재활 훈련만 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 하지만 농구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고 직업이다. 그리고 복귀를 위해서 항상 그에 맞는 단계를 거쳤고 그리고 매뉴얼에 맞춰서 나는 복귀전을 치렀다. 결국 그 매뉴얼은 출전 시간 제한인 거죠. 자, 그러면서 복귀전을 프리시즌처럼 치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조금씩 출전 시간을 늘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너드의 성격상 레너드 본인이 조급하고 굉장히 급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클리퍼스의 성적이 미친 듯이 꼬라박진 않았잖아요.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레너드든 팀이든 크게 부담을 갖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클로 레너드의 모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워낙 플레이가 좀 제한적이었고 출전 시간도 길지 않았기 때문에 길게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만 레너드의 플레이가 쌓이게 되면 또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스타가 부상 때문에 뛰지 못하는 건 참 슬픈 일이잖아요. 네, 레너드가 남은 시즌 건강하게 뛰기를 바라면서 이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 꽉 눌러주시고요. 이제 14만이 진짜 머지않았습니다. 14만 될 때까지 여러분 더 많은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할게요. 고맙습니다.